네, 반갑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스를 좀 많이 기다리긴 했는데 뉴스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이버 화면으로 짧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뉴스가 특별한 게 없어요. 이벤트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되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이제 미리 땡겨서 생각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전혀 없어요. 그 재밌는 거는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이 일제 요름세로 마무리됐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뉴스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위에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지션들은 하반기 승인 기업 제로 조각 투자 시장에 곡소리 퍼진 이유. 조각 투자는 이게 뭐죠? 이제 잘라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올해 더 이상의 조각 투자 서비스 기업 승인은 없을 겁니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다. 이거 예전에 뭐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냥 뭐 말만 좀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뭐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뭐 글쎄요. 일단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혁신금융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기 어려우면 나눠서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스타트업 혁신은 리스크로만 여기는 것 같아 답답하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하기가 좀 애매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네, 요건 그냥 일단은 말만 그랬던 것 같네요. 자, 코스피 지수 연고점을 경신했다. 등 돌렸던 개미가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멀었죠. 네. 어제도 보니까 신나게 팔아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 불만적인 이야기나 또 불신의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800 가지고서는 개인들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시세가 끝나갈 때 정도가 이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제 생각에는 3000이 넘어가도 개인들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관심을 이제 좀 가지는 단계가 될 겁니다. 지금은 2800이면은요, 에이, 이제 팔아먹자. 이런 식의 느낌이고, 지금 팔아먹은 사람들은 3000포인트 못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사람들도, 지금 시점에서 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주식 투자 지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시락 싸갖고 오면서 막 쫓아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막. 왜? 내가 지금 팔았거든. 난 지금 팔았거든.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나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일단 3000포인트 넘어가면 관심권, 그 다음에 전고점 근처라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넘어서서 상승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뭐 2800포인트, 3000포인트만 들어와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승리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뒤늦게 들어오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가 이제 뭐 350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들어오려고 준비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팔죠. 8만원만 넘어가면 그냥 못 팔아서 안달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손해가 너무 커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뭐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분들이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에서 본다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아먹는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뭐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부분을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우상향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어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개인들이 일단은 복귀가 되어야지만이 시장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이 증시를 주도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없어. 뉴스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코스피 지수 다음은 3.P로 가느냐? 네, 당연히 가야 되는 얘기니까. 실적 이야기 나오는데, 양극재 2분기 실적은 어떠냐라는 부분인데, 요즘에 캐줌, 리튬,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삼중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소재 부품주들의 어떤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1년 109%, 2022년 56.9%, 23년도에 33%,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판매 증가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판매량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수요 감소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양극재 수출량과 단가도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되죠. 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내려가가지고 연초와 비슷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네. 비싸게 사들인 이 원자재를 싸게 팔아야 되는 상태가 벌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죠? 포스코 퓨처엠 매출액은 1조 59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7억인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요. 2분기에 적자가 나오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네. 이 적자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이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나와버린다, 그 다음에 이 실적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되면은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주의를 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열심히 올라와가지고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 비트코인 요즘에 좀 안 좋은가 보죠? 네. 마운트곡스, 요거 얘네들 이제 물량 폭탄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 그 다음에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가 있었어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매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독일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왜? 무슨 일이지? 네. 네,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는 정부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고? 아무튼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다른 화폐들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국민연금 이 얄미운 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2분기에 반도체 소부장, K뷰티 전력주는 열심히 담았다. 국민연금이 열심히 담아줬다라는 건데, 신규 편입을 한 종목들 보면은 APR, 삼화전기 등등등등등등등 해서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안 보이죠? 테크잉은 샀네요. 와, 테크잉은 엄청나게 오르던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얘네들 약간 지금 보면 대형주보다는, 네, 약간 중형주 위주의 전후 포지션을 보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자금을 얼마 안 쓰고도, 지금 여기 5% 이상 신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아지지만 중소형주 위주다. 그러면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국민연금이 매수를 해서 주가 좀 올라가면 좋은 얘기가 되겠냐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방산주는 좀 축소했다는 것이 눈에 좀 띄네요. 그죠? 네, 대량 보유 종목 중에서는 방산주의 비중을 축소했다. 이거 차익 시간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다. 그래서 풍산,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네, 비중 축소가 좀 있었다라는 거.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많이 오르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된 것 같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악재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냄새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파업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은 또 네, 현대모비스 수익 구조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익 구조가 원래 이게 AS 부품 기업 아닙니까? 네,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건 기대감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전동화, 자율주행 이런 선도 기업의 도약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네,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아니죠.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S 부품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원래 부품 기업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공략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네, 부품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완성차에 적용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네, 미래 자동차 나온다면서 왜 옛날 것만 팔고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똑같은 거라서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적 같은 측면은, 일단 뭐 AS 부품 쪽에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 내용들은요, 완성차가 잘 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것들이 더 잘 올라가야지 현대모비스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쪽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실적이 부진한가라는 얘기들, 이제 실적 관련한 얘기들, 관심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롯데, SK, 신세계가 아슬아슬한 등급 강등 줄타기를 보이고 있다. 얘들 약간, 네, 투자 의견이 좀 애매한가 봐요. 등급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신세계건설, 롯데렌탈, 롯데물산 등등등등, 롯데케미칼, 그리고 SK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등급 강등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등급이 강등되게 되면 이제 회사채를 조달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약세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뭐 이건 당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만 한번 보도록 하죠. 주식재산 1조 클럽 총수 16명이다. 근데 이재용이, 네, 1등이다.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고. 바닥 뚫고 지하시가는 네카오, 반등은 언제냐? 네, 바닥까지 완전히 뚫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판단이 들 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여기 있다. 10만전자 시대를 개막한다. 네, 실적 발표가 나오는 삼성전자 축포를 예열했다.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잠정 실적이 이제 8조 원 넘기면 주가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근데 8조 원은 무조건 넘길 것 같죠? 네. 지금 뭐 8조 원대인데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2천억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무려 1127%. 그래서 영업이익 8조 원을 넘긴다면 이는 2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고, 디램,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뭐 기타 등등등이 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더 반등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1만원으로 높였다. 뭐 등등등 얘기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HBM 관련한 내용이 또 나와준다라면 아주 멋진 얘기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 그냥 오늘 앞두고서 그냥 네, 최고의 성적을 낼 것이다. 좀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오늘 또 실적 발표 나오면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네, 향후 기대감을 높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이닉스 물량을 뺏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사실 악재가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잠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정도고 특이사항은 없죠. 네,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볼 게 뭐 없고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네,
뭐 볼만한 게 별로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라는 측면이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밸류업 관련한 부분도 한번 볼까요? 진짜 수혜주는 바로 이 종목이다. 은행, 뭐, 이런 것들, 뭐, 보험, 좀, 금융주 섹터 쪽으로 일단 많이 들어가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KB금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KB금융은 이제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배당, 자사주 소각 규모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뭐 주주 환원하게 되면 법인세 절감 요 부분도 있어요. 뭐 세제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주 환원에 따른 법인세 절감 금액은 KB금융이 253억 이 정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어떤 그 수혜나 이런 혜택을 좀 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될 수는 있는데, 뭐 아무튼 네, 은행주 쪽에서 흐름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도 넘어설 것이냐, 이제 시총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신한지주도 이미 시총 상위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요. 은행주들의 움직임들이 얼마만큼 크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참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 네, 오늘 여기 있네요. 네, 밸류업 대장주의 타이틀을 얻었다. 네, 셀트리온까지 제칠 것인가? 이런 식의 얘기들. 네, 시총이 지금 보니까 연초에 18위였는데 9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성공했어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정부가 이제 이 기업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250억 혜택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강력한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좀 상승 출발 가능해 보이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실적이 정말 이상하게 나와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8조 원대 넘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한 8조 5천억 정도만 나와주면은 아주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와서 네, 상승 분위기 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그냥 9만원 한번 찍어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네, 9만원으로 가는 어떤 네, 통로를 또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네, 흐름들 기대 좀 해보기를 바라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줄줄이 사탕으로다가 이제 실적 기대감도 높은 기업들이 또 주가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고, 오늘 3전 실적 발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좋은 흐름들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